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가상 기억 장치인데요. 가상은 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가상은 버추얼 생각, 버추얼 메모리 디바이스라 해가지고 가상 기억 장치인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메모리 용량은 적습니다. 적은데 메모리 용량을 크다고 가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억 용량을 뭡니까? 컴퓨터의 기억 용량을 확장한다 하는 이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용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용량을 크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런 걸 가상 기억 장치다.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의 기억 용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된다. 여기 중요합니다. 하드웨어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이다 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프로그램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가 계층 기억 체계를 이룬다. 여기 중요합니다. 계층 기억 체계. 그러면 요거 페이징이란 말은 필요한 페이지를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주 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거. 여기 이제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페이징이 사용되고 중첩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며 사용자 프로그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 키포인트입니다. 가상 기억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보조 기억 장치는 DASD, Direct Access Storage Device 이걸 사용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액세스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번은 데이터 접근 방식인데요. 직접 액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액세스 같은 개념이에요. 랜덤 액세스 같은 개념이에요. 또는 다이렉트 액세스 같은 개념이에요. 이미 액세스로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할 때 직접 그 위치에 접근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액세스라는 것은 직접 그 위치에 접근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어떤 것이 있느냐. FD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강학 디스크, 자기 디스크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 하는 거. 이건 또 암기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순차 접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자기 테이프가 해당된다. 이런 거 암기해놨어요. 여러분, 자기 테이프가 여러분이 그 음악 들을 때 노래하면은 뭡니까? 순서대로 노래 나오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탐구란 말은 헤드가 움직여서 원하는 트랙까지 옮겨가는 것. 이걸 이제 탐구라 한다. 이 용어 정리니까 암기해놔야 돼요. 헤드가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트랙까지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의 트랙이 쫙 이렇게 돼 있죠. 그 원하는 트랙에 옮겨가는 거 이걸 탐구를 합니다. 그러면 검색은 헤드를 트랙의 정확한 섹터 위로 올려놓는 거. 이게 검색입니다. 그리고 헤드를 정확한 트랙이 있죠. 트랙 그 위에 딱 올려놓는 거. 이거 바로 검색이다. 그러면 접근 속도는 기억 장치의 내용을 검색하고 자료에 접근하는 시간이 바로 접근 속도입니다. 기억 장치의 내용을 검색하고 자료에 접근하는 시간. 그럼 사이클 시간은 기억 장치에서 한 개의 정보를 읽고 기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게 바로 사이클 시간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 장치에서 한 개의 정보를 읽고 기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사이클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메모리 속도 향상 방법 보면은 인터리빙이 있고요. 메모리 뱅킹, 다중 포트 메모리, 강력 오더 인출, 명령어 버프 사용, 캐시 메모리 사용 방법이 있다.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걸 암기해놔야 돼요. 그럼 캐시 기억 장치가 있는데 명령의 수행 속도를 CPU의 수행 속도와 맞추기에 사용한다. 이 기억 장치는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이 기억된 위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캐시 메모리인데 여러분 캐시 메모리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캐시 메모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집에 가면은 자 여기 부엌입니다. 부엌.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는요 어렵게 안 합니다. 항상 그 자연 법칙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자연 법칙과 똑같이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엌에 보면 여기 이제 찬장이 있죠. 찬장. 그리고 선반이 있어요. 선반 그죠? 그러면 여러분 창고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식구가 4식구입니다. 4식구. 4식구니까 숟가락이 몇 개 있으면 되겠어요? 숟가락이 4개 있으면 되겠죠. 4개 그죠?
물론 뭐 100개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 선반 위에 100개 갖다 놓으면 헷갈릴 뻔하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럼 숟가락 4개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지금 평상시에는 밥이 뭡니까? 식구 4명만 숟가락 4개만 이용하니까 자주 사용하는 숟가락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답입니다. 여기 캐시 메모리의 의미입니다.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CPU의 뭡니까? 속도가 어디 됩니까? 빠르겠죠. 그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또 무슨 메모리가 있는 그거 스태틱 램 있죠. 스태틱 램으로 많이 이용한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창고에 숟가락이 엄청 많아요. 이제 숟가락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 어디 됩니까? 이제 네 개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럼 창고 가가지고 이제 숟가락 4개 찾아오겠죠. 그죠? 그럼 창고도 정리가 잘 되시면 어디 됩니까? 정리가 잘 되시면 여기는 숟가락 위치다. 여기는 밥그릇 위치다. 여기는 무슨 위치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인덱스를 보고 숟가락만 찾아오면 바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창고 속에 숟가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그릇 같은 거,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다 다 집어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찾으러 가려고 하면 찾아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고 정리했는 그거를 잘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캐시 메모리 정리 이해됐죠? 자, 그 정도 아시고요. 자, 그럼 캐시 메모리 의미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됐죠? 평상시에 뭡니까?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만 딱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CPU가 사용하고 있다가 그 말이에요. 이게 캐시 메모리입니다. 이제 손님이 왔으면 창고가 물건 찾아오죠. 창고가 바로 메인 메모리입니다. 메인 메모리가 물건 찾아온 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는 명령의 수행 속도를 CPU의 수행 속도와 맞추기 위해 사용한다. 이 기억 장치는 기억된 내용의 일부이죠. 일부,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원하는 내용이 기억된 위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여기 키포인트죠. 자, 이번에는 컴퓨터 제어 장치와 리스트가 있는데요. 제어 장치는 프로그램을 정해진 순서대로 명령을 해독하여 연산 장치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 여기 이제 제어 장치 역할입니다. 그러면 레지스터는 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주소는 영어로 어드레스죠. 영어로도 해야 됩니다.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명령 레지스터와 명령 계수기, 해독기, 부호기, 주소 해독기 이렇게 구성되었다 하는 거.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되었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 레지스터는 주 기억 장치에서 선택된 주소를 기억하는 게 바로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면 기억 레지스터는 명령 레지스터나 명령 계수기가 가리키는 주 기억 장치의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내용이요. 내용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게 바로 기억 레지스터다. 다시 한번 기억은 메모리죠. 그래서 메모리 레지스터는 내용을 기억한다.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소를 기억한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기억한다. 이 키포인트죠. 말 다 나왔죠. 그래서 명령은 영어로 뭐가 됩니까? instruction이죠. instruction. 그래서 instruction 레지스터 가면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기억한다고 말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명령 계속입니다. 명령 계속에는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주소를 한 개씩 증가한다 하는 말.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주소를 한 개씩 증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할 주소를 기억하는 거. 여기 바로 명령 계속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소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보내온 번지를 해독하고 그 번지입니다. 번지를 해독하고 해독된 번지에 기억된 내용을 레지스터로 불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주소 해독기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보내온 번지를 해독하고 해독된 번지에 기억된 내용을 레지스터로 불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주소 해독기다. 그러면 해독기는 명령을 해독하는 거고요. 부호기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부호기다. 요거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의 용도를 보시면은 PC 여러분이 다 알죠. 퍼스널 컴퓨터, 일반 사무나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이제 이용되고, 특수 컴퓨터는 군사 업무, 공정 제어용 인데 이용되고, 범용 컴퓨터는 전문적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컴퓨터. 하이브리드란 말은 뭡니까? 혼합했다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 혼합.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의 혼용이다 하는 말 중요하겠죠? 특정 문제 해결할 때 처리는 상사형으로 하고, 상사형은 뭐냐? 아날로그 컴퓨터를 하고 이런 말이에요. 입출력 장치는 개수형을 한다. 개수형은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자, 그걸 구분하시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입력으로 전압, 전류, 길이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하는 말 뭔지 알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되는 걸 아날로그를 하고요. 디지털은 이런 거죠. 10, 10 이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 처리 속도는 밉스를 하는데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해가지고 1초당 100만 개가 밀리언이죠. 그래서 1초당 100만 개의 인스트럭션 명령 처리하는 걸 바로 밉스라고 합니다. 이거 안겨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처리 속도는 밉스다. MIPS 밀리언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퍼 세컨드 그 초당 100만 개 기계의 명령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 단위는 바이트고 컴퓨터 처리 속도는 밉스다.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컴퓨터 중앙 처리 명령 처리 시간인데 명령을 끄집어내는 시간과 실행 시간을 합한 시간을 바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명령 처리 시간은 명령을 끄집어내는 시간과 실행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인스트럭션 타임은 뭐냐? 주 기억 장치에 저장된 명령을 명령 리스트로 끄집어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게 바로 인스트럭션 타임이다.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창고가 정리가 잘 되시면은 바로 어느 1열, 2열 이렇게 딱 가면은 바로 뭡니까? 숟가락이 딱 있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이제 소모 안 되겠죠. 근데 창고가 막 뒤집박죽 돼 있어요. 그러면 뭔지 찾으려고 하면은 일일이 그 창고 속에 물건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타임은 주 기억 장치가 창고를 그랬죠. 창고에 저장된 명령을 명령 리스트로 끄집어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인스트럭션 타임이다. 이거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execution time은 실행 시간인데요. 영어로 execution이 실행입니다. 한 개의 명령이 해독되고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바로 execution time이다. 그러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 처리 시간은 결국은 뭡니까? instruction time과 execution time을 합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주기억 장치를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CPU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CPU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창고는 부호기를 생각하면 되고, 캐시 메모리는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물건을 선반이 얹어놨다.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은 여러분은 쉽게 이해했다. 그래 봅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란 말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인터하는 거는 서로 간에, 페이스는 뭡니까? 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서로 접했다, 연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와 외부의 입출력 장치 간에 뭡니까? 정보 교환할 때 그런 걸 인터페이스를 한다. 이걸 아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채널 제어인데요.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처리 속도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다시 하면은 CPU는 엄청 빨라요. 그런데 입출력 장치는 동작이 느려요. 그런데 동작 느리니까 CPU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CPU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하는 게 뭐냐? 채널 제어입니다. 그럼 채널 한 몇 개 뿌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했어. CPU는 지난도 계속 일만 하고 입출력 처리기는 네가 알아서 다 하라. 그럼 몇 개 뿌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처리 속도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CPU를 입출력 조작과 무관하게 CPU에 이제 일만 시키는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널 제약이다. 그 채널은 고정 채널기, 가변 채널기,
입출력 다중 채널, 입출력 선택 채널 이렇게 이제 종류 나눠지는데 고정 채널기는 입출력 장치의 전용 전송 통로를 가지는 게 바로 전용입니다. 전용으로 딱 사용하는 게 고정이고 가변은 뭡니까? 전용이 아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입출력 다중 채널은 복수계의 입출력 장치를 동시에 제어하는 게 바로 입출력 다중 채널이고 입출력 선택 채널은 일정한 기간에 뭡니까?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 여기 바로 입출력 선택 채널이다. 그래 보면 돼요. 이번에 채널 종류를 보면 바이트 다중 채널, 블록 다중 채널, 선택 채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바이트 다중 채널은 저속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게 바로 바이트 다중 채널이고 블록 다중 채널은 고속 입출력 장치 제어하는 거고 선택 채널은 고속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것인데 채널이 확보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바로 선택 채널이다. 그걸 보면 돼요. 이번에는 DMA인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가 접근한다는 얘기죠. 직접 메모리를 접근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CPU의 통제를 받지 않겠죠. 그죠? CPU의 통제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뭡니까? 메모리에서 처리해 보는 거. 이게 바로 DMA다.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이클 스틸과 인터럽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스틸은 뭐냐? 명령의 수행 중에 사이클 스틸이 발생하면은 CPU는 잠시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뭡니까? 사이클 스틸이 종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CPU는 이제 계속 작업을 이제 수행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CPU는 뭡니까? 이런 상태를 이제 보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이야기고. 인터럽트는 뭡니까? CPU가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난 후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한다 하는 거. 그러면 CPU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럽트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쉽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냐면은 여러분이 컴퓨터로 이제 작업하고 있어요. 타이핑 치고 있는데 컴퓨터 타이핑을 딱 치고 있어요. 따라락 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따라락 왔어요. 따라락 오면 뭐 됩니까? 여러분은 보통 것은 뭐 됩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모르니까 저장해놓고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이제 통화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끝나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작업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사이클 스틸이고요. 인터럽트는 뭐냐면은 내가 타이프 작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어디 됩니까? 누가 이제 그냥 그 현재 상태를 저장 안 하고 가면 어디 됩니까?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코드 빼쁘면 그 프로그램 다 날아가 보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제 메모리를 저장해놓고 또 전화 받으면 되겠죠? 다시 하면은 CPU 상태를 보존한다 하는 말이에요. 어렵게 이제 이해했으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럽트를 한 거는 CPU 상태를 보존한다 하는 말이 중요하고, 사이클 스틸은 CPU 상태를 보존 안 한다 하는 말, 그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클 스틸은 CPU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인터럽트는 보존해야 된다 하는 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암기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의 구조부터 동작 원리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